맨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그냥 1년마다 연봉이 자동으로 갱신이 되니까 뭐 따로 협상하는 것도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다녔는데, 이제 옮길 때는 좀 더 올려봐야지? 근데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네. 너무 많이 부르면은 채용을 취소시킬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경력직 분들, 특히 이직을 준비하시고 연봉 협상만 남기신 분들,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고민들에 대한 좀 해답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은 연봉 협상에 대한 모든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꾼입니다. 먼저 제 경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총 4번의 이직을 하면서 연봉 협상을 4번이나 진행을 했어요. 전 처음에 하나도 연봉 협상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가고 싶은 직무에 내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안 뽑히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오히려 좀 직전 연봉보다 낮춰서 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연봉보다 낮게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회사를 갈 때는 올리고 싶었는데 뭔가 또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그 직전 연봉이랑 거의 한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서 이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회사에서는 연봉 협상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의 전략을 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3번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쌓였다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을 때 4번째 회사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또 그리고 협상까지도 성공해서 3번째 회사의 연봉에서 2천만 원을 올려서 이직을 성공했습니다. 그 2천만 원 올렸던 비법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다 말씀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그 전에 연봉 협상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쫄지 않고 조급해 하지 않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도 면접을 다 봤는데 내 연봉을 내가 높게 불러서 저기가 날 안 뽑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부르면 그냥 아예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럴 것 같은데 걱정이 진짜 많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걱정해야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인사 담당자라고 내가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 들여서 내가 공고도 올렸어요. 그리고 실무자들은 다 이제 계속 뽑아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실무자들이랑 1차 면접 시간 맞춰서 시간 조율하고 또 이메일 보내고 소통해서 1차 면접 시간도 봤죠. 그리고 나서 1차 면접이 끝나면 이제 2차 면접, 임원진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임원진들도 내가 시간 조율을 했어. 메일도 보내고 해서 전화도 드리고 해서 연락도 다 했어. 조율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2차 면접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게 연봉 협상인데, 여기서 내가 뽑은 이제까지 다 그 절차를 거쳐서 뽑아놓은 그 면접자를 놓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겠다? 그건 진짜 여러분이 생각해도 너무 시간 낭비지 않나요? 아마 그 채용 담당자는 현업에서 누군가 이탈이 생겨서 그 인수인계자를 빨리 뽑아서 충원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와서 계속 시작을 못하고 있거나, 그래서 좀 계속해서 인사팀한테 요청을 할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급한 사람은 사실상 내가 아니라 그 회사 인사 담당자, 실무자, 그 회사라는 점이죠. 그렇게 되면 칼자루는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면 담담하게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연봉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지금 인사 담당자, 저 회사의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를 알 차례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연봉이 얼마냐, 그 레인지를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비슷한 산업, 직무, 연차, 회사 별 연봉을 쭉 나래비를 세워서 한번 쭉 공부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중견기업이다. 그러면 진짜 쉬운 거는 뭐 중견이든 중소든 상관없어요. 그럼 진짜 쉬운 거는 자플래닛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연봉을 막 작성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열람권을 주거든요. 연봉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회사랑 비슷한 규모의 경쟁사다라는 회사들을 좀 쳐봐요. 몇 개를 쳐보고 그 직종에서 몇 년 차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우리 직급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씩을 다 뭐 8년 차에 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만 한 7천 정도를 부른다 라고 하면은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정도 레인지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부르면 되게 좀 터무니없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까지 막 갑자기 터무니없는 금액을 얘기하면 회사에서도
아, 얘 되게 돈 욕심만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뭐 엄청 특출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뭐 회사 규모를 바꿔서 중소면 중견으로, 뭐 중견이면 대기업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 이상 나한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무작정 부른다는 건 상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챌 거고 나의 이미지만 깎아먹는 일이다. 이건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상태에 위치해 있는지 이건 정확히 파악을 본인 스스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평균 연봉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해서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지금 평균 연봉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한 5,200, 한 5,300 이 정도를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뭐 심리적인 효과, 닷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싼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첫 페이지에 엄청 프리미엄 스테이크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뭐 10만 원짜리, 9만 원짜리 뭐 이런 스테이크들을 보다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다 보면 파스타가 나오는데 파스타가 여기는 한 4만 원, 뭐 38,000원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스테이크보다는 한 4만 원이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아, 그러면 난 파스타를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닷 효과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죠. 파스타가 원래 한 4만 원 정도 하나요? 사실상 한 2만 원, 그리고 뭐 싼 데 가면 한 10,000원 정도 때도 내가 먹을 수 있을 텐데 뭐 퀄리티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하지만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처음에 봤던 그 가격 대비 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닷 효과를 이제 알았으면 이거를 연봉 협상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 좀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는 안 되긴 하겠죠. 세 번째는 좀 더 높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만의 근거 마련하기입니다. 내가 내 연봉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정도 받고 있는지도 알았어.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부를 거야. 그럼 내가 부를 금액도 인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나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똑같이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내가 4천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다 5천만 원을 받고 있네요. 5,200을 예를 들어 부르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최종 연봉 4천만 원에서 적어도 한 1,200만 원은 띄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죠? 바로 우리가 받는 기본급 외에 성과급, 그리고 상여금, 복지, 뭐 연봉 인상률 이런 거 통해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과급이 900만 원이고 이걸 내가 매번 받지 않았더라도 올해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상여금이 추가 300만 원 받는 게 있다라고 들어봅시다. 상여금이 뭐 예를 들어서 통신비를 매달 7만 원씩 지원을 받고 뭐 교통비도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총 합한 금액이 얼마죠? 내가 성과급이 900만 원이고 상여금으로 받을 만한 게 300만 원인 거죠. 그럼 900에서 300을 더하면 1200입니다. 그 1200이라는 금액이 이제 납득이 가능한 숫자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포함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연봉이 뭐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입사하고 난 이후에는 4,4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래서 10% 정도 더 올랐다라고 하면 그것도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1년 만인데도 이렇게 올려줬다. 그래서 내가 너네 회사에 갔으면 이만큼의 퍼포먼스는 난 낼 수 있는 사람, 잠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 회사에도 한 10% 정도는 무조건 이상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고 내가 그쪽에다가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려면 내가 회사에서 받은 인센티브 아니라던가 성과급 아니라던가 연봉 계약서라던가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서류를 잘 보관하고 가지고 있어야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캡처든 사진을 찍든 파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건 인쇄를 하건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서류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셔도 좋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업무 일지 같은 걸 작성해서 좀 남겨놓으면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한 걸 바탕으로 인수인계도 하면 되고, 그래서 저만의 좀 업무 일지를 정리하는 엑셀 템플릿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그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무료로 템플릿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봉 협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각자마다의 상황이 있을 테니 좀 혹여나 이걸 듣고 나서도 좀 고민이 된다,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또 꿈꿔나가도록 해요.
감사합니다.